안녕하세요. 거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의 본질과 진정한 그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베풀 때 과연 그 관계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곁을 굳건히 지키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이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숲 가장자리에 우뚝 서 있던 한 감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감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깊이, 그리고 때로는 서글픈 현실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봄이 오면 이 나무는 가장 먼저 겨울의 삭막함을 뚫고 화사한 감꽃을 피워내며 숲 전체에 새로운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꽃망울 하나하나에는 다가올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간절한 약속과 기약이 담겨 있었죠.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하늘을 지배하는 계절이 되면 감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들을 풍성하게 펼쳐내어 짙고 시원한 그늘을 아낌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늘은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었고,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에게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귀중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면 이 감나무는 그 모든 계절의 노력과 인내 결실로 탐스럽고 붉게 물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 열매들은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 숲 전체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감나무가 베풀고 나눌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숲의 수많은 존재들이 이 나무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에는 실로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감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으며 잠시나마 세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주는 휴식처였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친 몸과 마음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감나무의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 신선한 즙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오직 감나무의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과 욕구를 두었으며 오직 열매의 유무에 따라 나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가 찾아오든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찾아오든 나무는 항상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과 안정을 선물했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탐스러운 열매를 기꺼이 내어주어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감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숲속에 너그럽고 관대한 존재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나무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숲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거센 바람이 가지들을 사정없이 휘어잡는 날에는 아무도 감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튼튼한 가지들이 부러질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극한의 위협 속에서도 나무의 안보를 묻거나 걱정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숲 전체를 하얗게 뒤덮고 감나무의 모든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는 홀로 그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시 열리는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다시 감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무의 고난과 외로움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나무의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잊은 듯이 말입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밤 앙상한 가지에 쌓인 하얀 눈을 맞으며 감나무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과 형언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저 열매를 따먹는 도구에 불과했을까? 정말 나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긴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맺는 달콤한 열매만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이 질문들은 나무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며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차갑고 고독한 겨울밤, 나무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진정한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마치 철학자처럼 삶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숲을 감싸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감나무는 비로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필요와 이유에 의해 나무를 찾아왔던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 본연의 이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과 나무와 함께 계절의 혹독함을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이후 감나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봄이 오면 아름다운 강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었으며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의 본질적인 역할과 계절에 따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소모하며 희생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매를 주는 것은 나무의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저 자신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이들에게만 열매를 내어주었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불균형한 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나무는 숲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러 오지도 않았고 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무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계절의 변화를 견뎌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이 펑펑 쏟아지는 혹독한 겨울에도 나무의 곁에 꿋꿋이 있었고
거센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날에도 나무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앙상하고 쓸쓸한 겨울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나무의 진정한 친구로 남아주었습니다. 그제야 감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거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약해진 순간에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인연의 증표라는 것을요. 이러한 깊고 명확한 깨달음 이후 감나무는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서운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열매를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무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달콤함만을 쫓는 사람과 나무 그 자체의 존재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베풀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뛰어난 능력, 가정에서의 나의 헌신적인 희생,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아낌없는 도움 등 우리가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관계의 가치를 증명하고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 감나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본질과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오랫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던 한 단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식사 준비와 배식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를 통해 얻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죠. 그러나 어느 날 단체에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재정난이 닥쳤습니다. 무료 급식 재료를 구매할 돈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봉사자들이 매주 모여 활동하던 식당의 사용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자 많은 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단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식사 준비도 어려워지고 봉사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봉사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음식 재료를 나르거나 음식을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대신 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리는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후원자를 찾고 단체의 어려움을 알리는 진심 어린 편지를 수백 통씩 작성했습니다. 어떤 봉사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며 단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다 단순히 봉사활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단체의 존재 자체와 그 정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은 단체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노동력이나 일시적인 재능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과 깊은 믿음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단체는 기적적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고 다시 무료 급식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나무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능력, 재물, 사회적 지위, 혹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친절과 도움의 매력을 느끼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일 때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의 열매가 사라지자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변함없이 우리 곁을 굳건히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묵묵히 함께 있어 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자체의 존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앙상하고 쓸쓸한 겨울을 함께 견뎌주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주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영혼의 친구입니다. 감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과 인간적인 깊이에 대해 심오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궁극적인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나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연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나무 같은 존재들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회원가입도 부탁드립니다.